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100만 원과 이자 소득 월 70만 원을 받아 그럭저럭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 친구가 그러는데 이자 소득이 연간 336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탈락하고 건물로 폭탄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지금은 결혼한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건보료를 하나도 안 내고 있는데 피부양자 탈락해서 지역가입자 되면 매달 건보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자 소득 연 336만 원이면 월 28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작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약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소득 기준까지 강화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텐데요. 과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무가입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먼저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의 2023년 기준 7.09%의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 중 50%는 직장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50%는 직장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재산과 소득, 그리고 소유한 자동차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고 건보료를 지역가입자 개인이 100% 부담하게 되니까 은퇴한 어르신들께는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피부양자라는 것이 있어 어르신들께는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2022년 8월까지는 재산 요건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소득 요건 연 3,400만 원 이하였지만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재산 요건은 동결되었지만 소득 요건은 연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렇게 소득 요건의 강화로 인해 작년 12월 약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매달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시는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피부양자 소득 요건인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을 말하며 연간 1천만 원 초과 시에만 합산 소득에 반영하고 있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 소득에 반영하고 연금소득은 총 연금 수령액을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에게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바로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기준 강화입니다. 오늘 의뢰인의 현재 금융소득 상황을 정리해보면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을 받고 계시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월 70만 원, 연간 84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연간 합산소득을 계산해보면 국민연금 연간 1200만 원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지만 금융소득 연간 840만 원은 1000만 원 이하이므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소득은 1200만 원이 되고 이는 2023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11월부터 시행을 검토 중인 건강보험 금융소득 기준이 연간 336만 원으로 강화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뢰인의 이자 소득이 840만 원이니까 336만 원을 차감하면 504만 원만 합산소득에 반영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인 336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가 합산소득에 반영돼서 오늘 의뢰인의 합산소득은 연금소득 1,200만 원에 금융소득 840만 원을 더하면 2,04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인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25년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아직 2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튼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결정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로 인한 건보료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오늘 의뢰인과 같이 현재 금융소득이 월 70만 원이라면 연간 840만 원, 즉 금융소득 기준금액인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0원이지만 20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 기준이 336만 원으로 강화되면 초과된 금액인 504만 원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840만 원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840만 원에 2023년 건강보험료율 7.09%를 적용하면 49,630원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 9월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의 3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현재는 50%에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은퇴한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2025년부터 연간 1,000만 원 이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액의 이자 배당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으로 연 336만 원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내년에 연구 용역과 부가제도 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재정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고, 2025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연간 336만 원으로 정해서 그해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10만 원이랑 깎이는 것도 억울한데, 금융소득에까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면 노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죠? 정말 너무하네요. 그건 그렇고, 아무튼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 건보료 부과 체계는 소득 위주로 변화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을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